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저는 여러분에게 매주 수요일은 문화가 있는 날이죠. 그래서 수요일마다 좀 찾아뵈려고 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생각했던 것은 나 자신이 되는 것이에요. 이걸 이번 주에만 생각한 것은 아니지만 유독 이번 주 제가 읽었던 책이나 매체에서 나 자신이 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현재 두 가지 책을 병렬 독서하고 있어요. 하나는 스캇 팩 박사의 마음을 어떻게 비울 것인가이고요. 또 하나는 줄리아 캐머론의 아티스트 웨이입니다. 아티스트 웨이는 12주간 예술가가 되기 위해서 나 자신의 예술적인 면모를 찾기 위해서 매일 아침마다 모닝 페이지를 쓰게 하고 주차별로 과제를 제공하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총 12주간 이 책을 루틴하게 읽게 됩니다. 그 외에 어떤 책을 읽을까 하다가 예전에 읽었었던 마음을 어떻게 비울 것인가를 한 번 더 읽어보기로 했습니다. 제 인생 책을 꼽으라고 한다면 스캇 박사의 아직도 가야 할 길을 꼽을 수 있어요. 스캇 박사는 미국에서 되게 유명한 심리학자거든요. 아직도 가야 할 길은 미국이랑 캐나다에서만 700만 부 이상 판매되었고 더 뉴욕타임즈의 베스트셀러에 10년 이상 머물기도 한 약간 클래식한 책입니다. 이 책은 성인의 영적 성장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심리학적으로 영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너무나 저의 인생책이 되었기 때문에 스캇 박사의 여러 책 시리즈들을 구매했고 그중 하나가 마음을 어떻게 비울 것인가입니다. 이 책에서는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다시 읽으니까 초반부잖아요. 그래서 개인과 공동체, 개인주의에 대한 오류들 이 챕터를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책을 예전에 읽었었던 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재밌는 점이 정말 무슨 내용이었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예전에 읽었었던 당시에 제가 너무 감명이 깊어서 밑줄을 막 박박 긋고 책 귀퉁이까지 접어두면서 이 책 시리즈는 좀 내가 평생 소장하고 두고두고 꺼내봐야지 했는데도 다시 펼쳐드니까 전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새 책 읽듯이 좀 신비롭게 읽고 있습니다. 얼마 전 향수를 쓴 작가 파트리크 G 스킨트의 책을 읽었어요. 기피의 강요라는 책인데 그 중에 마지막 챕터가 문학의 건망증입니다. 건망증. 우리는 어떠한 책을 너무나 감명 깊게 읽고 나아가서 인생책으로 꼽는다 하더라도 그 책에 쓰여있는 어떤 문장도 완벽하게 외우지 못할 뿐더러 그 책을 덮으면 줄거리 자체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해요. 작가는 이러한 현상을 통틀어 문학의 건망증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너무 맞는 말인 거예요. 분명 읽은 책인데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새 책 읽듯이 다시 하이라이트를 치고 밑줄을 치면서 읽고 있습니다. 과거에 제가 밑줄 친 부분과 현재에 제가 밑줄 친 부분이 서로 달라서 내가 이만큼 달라졌네 싶기도 하더라고요. 어쩌면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콘텐츠를 만드는 것도 내가 읽었었던 책, 내가 읽으면서 했던 생각들을 정리하기 위한 아카이빙 목적이기도 한 것 같아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어떻게 마음을 비울 것인가에서 좀 유의미하게 느껴졌던 지점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67페이지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온전히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을 인간 발달의 목표로 본대요. 한편 신학자들은 이것을 종종 자유의 부름으로, 즉 하나님이 창조한 대로 참된 자신이 되는 자유라고 표현했습니다. 정신과 의사 칼 융은 이러한 인간 발달의 목표를 개성화라고 불렀어요. 인간의 발달 과정은 온전하게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대부분은 이 과정을 결코 완성하지 못하고 아예 가까이 다가가지도 못할 수도 있다고 해요. 참 역설적인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 자신으로 태어났는데 죽을 때까지 자기 자신이 되기 위해서 여러 과정을 겪어나가는 거잖아요. 그것이 인생이고 삶인 것 같습니다. 한편 제가 읽는 아티스트 웨이는 30주년 기념 특별판이어서 이거 좀 보여드릴까요? 이게 아티스트 웨이고 30주년 기념 특별판이에요. 그래서 출판사에서 이렇게 책 양쪽에 예술가들의 문장을 이렇게 한 문장씩 넣어놨어요. 잘 보일런지 모르겠네요.
그 중에서 제가 또 감명 깊게 읽은 문장이 있어요. 그것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삭티거 웨인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대요. 자기 자신이 되는 법을 배우고 자신의 타고난 통로를 열어준다면 자신의 특별한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다. 자기 자신이 되는 법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특별하게 남들보다 좋아하는 것이 있다거나 깊이 빠지는 분야가 다들 있죠.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저한테는 그림이 그랬고 독서를 하는 것이 그랬습니다. 유달리 다른 사람들보다 좋아했고 또 시키지 않아도 저절로 하는 행위이기도 했어요. 시간이 가면서 그림에 대한 애착은 좀 사라졌지만 책을 읽는 것은 제가 거의 숨 쉬는 것처럼 계속적으로 자연스럽게 하는 행위가 되었습니다. 독서 자체가 유익한 행위라고 현대에서 정의되니까 그것이 감사하기도 한데 아무튼 저는 책을 계속 읽었고 그리고 그 책을 동경한 나머지 글을 써야겠다고 생각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습작, 모작을 하고 지속적으로는 아니지만 그래도 꾸준히 지금까지 글을 써오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했던 적도 많아요. 그래, 써서 뭐 해? 책을 읽는 게 도움이 되나? 그리고 아무래도 자본주의에 살고 있고 제가 돈을 많이 벌거나 돈을 많이 버는 것에 관심이 있거나 혹은 재능이 있거나 이러한 것은 아니니까 형편이 어려울 때마다 이런 것은 소용이 없다. 쓸모가 없어. 오히려 한 푼이라도 더 버는 게 나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책 읽기나 글쓰기를 등한시한 적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결국에는 다시 책 앞으로, 글 쓰는 것 앞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나 자신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좋아하는 방탄소년단의 리더 RM이 알쓸 인잡이라는 프로그램을 맡으면서 어느 날 이렇게 얘기했어요. 에미넴이나 에픽하이처럼 너무 좋은 뮤지션이 세상에 많이 있는데 그들의 음악만 존재해도 충분한데 굳이 나까지 세상에 하나의 이야기를, 앨범을 내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나. 그러나 이어서 말합니다. 그래도 나만이 할 수 있는 얘기가 있다고. 나만의 오리지널 주파수가 있다고. 근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세상에 지금도 얼마나 많은 책이 출간이 되고 또 얼마나 많은 유튜브 콘텐츠가 올라옵니까? AI가 상용화 되면서 진짜 더 많은 생산이 이루어지고 더 많은 것들이 창조되고 있는데 굳이 나는 이렇게 언뜻 보면 무용해 보이는 이야기들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구독자와 독자가 없는데도 계속하는 그 힘은 무엇일까? 그런데 그냥 이런 것들이 나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저한테는 엄청난 재테크 정보나 부동산 정보나 건강에 관한 정보가 아니고 그냥 내 생각과 내 생각의 흐름을 이야기하는 것일지언정 이런 것들을 쌓아가는 것. 나는 이런 것에 관심이 있고 최근에 이런 생각을 했다. 그리고 이것을 꾸준히 이야기하는 게 나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이기도 한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또 이런 생각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저뿐일 테니까요. 아티스트 웨이에서는 지금 나한테 필요한 것을 동시성이라는 개념으로 그것이 나에게 다가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창조주가 나에게 보내준다고 얘기하는데요. 제가 나 자신이 되는 것이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일이고 또 내가 해답을 찾길 원하니 제가 읽고 있는 이 두 책에서 모두 자기 자신이 되는 것에 대한 주제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쓰여진 글들이 저에게 확 눈에 띈 거겠죠. 여러분은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여정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아티스트웨이에서는 주차별로 여러 가지 과제를 내줍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번 주는 미래로 시간여행을 떠나는 것이었어요. 80세가 된 자기 모습을 떠올려 봐라. 50세 이후에 즐겁게 한 일은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써보아라. 그리고 80세가 된 내가 현재의 나에게 보내는 편지를 써보자. 젊은 나에게 무슨 말을 해주고 싶은가? 어떤 관심사를 추가하라고 조언하고 싶은가? 어떤 꿈을 장려하고 싶은가? 여러분도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50세 이후에는 여행하는 것을 즐거이 여길 것 같고 꼭 낯선 곳에서 원데이 클래스를 들어보고 싶어요.
요리라던가 도예라던가 그림 그리는 것, 그 지역에 특화된 재료로요. 제가 태국 푸켓으로 여행을 갔을 때 쏨땀 샐러드를 만드는 원데이 클래스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 샐러드가 새콤하고 좀 얼얼하게 매운맛이 있는 샐러드여서 딱히 제 입맛은 아니었는데도 현지의 기후에서 현지의 재료로 또 현지인들이 익숙한 소스를 활용해서 요리를 하는 경험이 꽤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 여행 기간에 무에타이도 배우고 현지인에게 요가도 배우고 그랬었어요. 리조트 안에 있는 클래스를 수강하면서 일정을 보냈는데 좀 꽤 즐거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 경험은 곱씹을수록 더 나에게 좋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크고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여행을 다니면서 클래스를 하는 것을 꿈꾸고 있고요. 또 젊은 나에게는 예술을 하고 기록을 꾸준히 남기라고 돈 버는 것만이 아닌 나를 나답게 만드는 꿈을 꼭 꾸준히 꾸고 실천하기를 바란다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스스로 생계를 책임지고 돈을 벌어왔기 때문에 돈을 벌어야 한다는 중압감이나 조급함이 저에게 습관처럼 자리 잡아 있는데 이제는 그것에서 벗어나서 좀 나 자신이 되는 선택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이 평소에는 하지 않았을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 저도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영상 말미에 좀 항상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주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일주일에 자기 자신이 되기 위한 행위를 몇 번, 얼마나 하고 계신가요? 명상이든 산책이든 글쓰기든 그림을 그리든 어떤 인풋을 넣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어떠한지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해요. 저는 글을 조금 쓰기도 하고 아침마다 모닝 페이지를 하면서 저의 생각과 감정을 검열 없이 주르륵 써내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자기 자신이 되기 위한 행위를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지만 조금씩은 하시면서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흘려보냈을 때 80살이 되어서 좀 남다르지 않을까 싶어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누구나 자기 자신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어린 시절을 생각해보면 자기 자신이 되기 위한 힌트를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어렸을 때 시키지 않아도 했었던 활동, 즐거웠던 활동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지금 현재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러면 저는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고 다음 주 수요일에 또 생각해 볼 만한 소소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유튜브가 처음이어서 전면 카메라로 찍었는데 이번에는 후면 카메라로 찍어보고 있어요. 영상에 대한 다양한 피드백도 얼마든지 환영을 하고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안녕.